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좀 법적인 공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어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외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 내려졌습니다. 네. 이거 위반하면 뭐 처벌받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감염병이 돌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역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법적인 의무를 지금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태료가 나가고 있어요, 정말? 지금 아직은 이제 뭐 계도 기간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시민분들이 마스크 같은 거 신고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당장 모든 사람을 또 찾아내서 처벌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게 뭐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정말로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 단속에 나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해야 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역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쫓을 상황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제발 자발적으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방역에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벌써 한 7개월, 8개월째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종교 집단에 의한 코로나 확산세를 지금 두 번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2월부터 시작됐던 신천지발 대구에서 있었던 그 확산이 있었고 당시에 뭐 처음에는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뭐 기자회견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죄도 하고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을 지금 세 차례인가 냈는데 변호인단이 정부를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예, 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뭐 압수수색을 지시한 쪽이라든가 다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불법적인 어떤 절차 위반이 있었다, 뭐 영장 제시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라든가 뭐 정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는 아예 영장도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면서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것이 단순히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을 만들었었고 지금도 사실 정치 관여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정치하고 종교가 희한한 방법으로 결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큰 문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실 문제가 됐던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15일 이전에 12일부터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에 참가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에서 갑자기 이게 코로나19가 터진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집단적인 생활 같은 걸 하면서 수차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게 계속 당국에서 경고를 해왔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미 확진이 된 상태에서 거리로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인가 접촉을 하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광훈의 그 특성, 사랑제일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뭐 잘못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걸 나중에 사후에 법원에 가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법을 위반했으니까 벌을 받고 뭐 이제 벌칙을 받는 건데 이 감염병 예방법은 그보다도 그 앞서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네. 선조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초반에 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형사처벌하느냐. 그거는요. 원래 법원 측에는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행정명령으로. 예. 그거를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를 책임을 묻는 거지만 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당국에도 부여를 한 거거든요. 네. 그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금 상황에 맞춰 볼 때는 정말 이 방역에 대한 방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리고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실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 판정 받고 격리 중이어야 되는데 네. 뭐 일부 유튜브 방송에 뭐 출연했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전화 연결해서 또 얘기를 하고 성명도 끊임없이 내놓고 있고요. 또 그 주옥순 대표는 동선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검사 받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확진자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생겼고 확진 받은 사람들이 탈출해서 지금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런 수칙 어긴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금? 각자의 그 어떤 행동 양식에 맞춰서 행위에 맞춰서 네. 처벌들이 다 규정이 돼 있긴 합니다. 뭐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뭐 지금 정광 목사 본인이 가장 먼저 그 위반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이제 1년 이하 징역형으로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올 초에 강화를 한 겁니다. 그 전에 벌금형밖에 없다가 그리고 이 방역 당국의 방역 경위를 방해했던 방해행위라든가 허위 정보를 제공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징역형도 부과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행동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부추긴다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보석이 취소돼서 나와 있는 사람이고 본인도 확진이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엉뚱하게 뭐 검사를 잘못해서 검사를 의도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만 양성 판정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뭐 북한에서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든가 예. 아니면 정부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몰아서 이 정광훈 목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사실상 이 생활치료센터를 뭐 정치적 수용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철저하게 그 얘기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 이건 내가 탄압받고 있구나 이거 네. 빠져나와야겠구나 검사에 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방역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검사를 안 받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일종의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통상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까지 공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일 이거는 정말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게 네.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는지는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밝혀야 할 문제이지만 그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저는 뭐 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를 공적 인물로 띄우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뭐 정치 세력이라면 이거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하고는 전혀 결이 다르고 정상적인 어떤 공론의 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물도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힘을 좀 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석 중인 상황 아니에요. 예.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고는 하는데 또 그 와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이 보석 취소가 바로 이행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미 이 원곡절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이미 일주일이 넘었죠. 네네. 아예 심리를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심리를 안 열고 네, 있다. 그러니까 심리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면 서류상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금 확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한다고 바로 구속시킬 수는 없죠. 네, 다만
이게 보석을 취소해서 구속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구속을 집행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속을 집행정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외부를 향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전화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제한 없이 지금 그냥 뭐 자유의 몸인 거거든요. 왜 법원이 정말 이런 비상황 상황에서도 일상시처럼 행동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비상한 상황에서 일상시처럼 행동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에 대해서 지금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지금 2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높일까요? 저도 이제 법원에서 집회 허용 결정문들을 이제 자료로 제공을 해서 읽어봤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요. 네. 그게 10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재판부에서는 유달리 2곳의 집회를 허용을 한 건데 딱 어떤 상황이냐면 댐에서 벽돌 2개를 딱 빼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벽돌 2개를 빼고 나면 댐은 그대로 있고 물만 조금만 새 나올까요? 아니죠.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10개 단체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집회는 허용이 안 됐으니까 참가하지 말자? 아니죠. 허용된 곳을 중심으로 다 모일 거는 지극히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법원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분노가 이 국민청원으로 지금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로 돌아오겠습니다.